마약 중독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치료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고 조용기 원로 목사의 2주기 추모 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촉구하기 위한 도보 순례와 우산 시위가 서울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영국 찰스 3세 국왕 개관식에서 디지털 페인팅을 선보이며 관심을 끌었던 김유라 작가가 이번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용욱 종무실장이 5일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해 국가와 교계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 특별기획 보도입니다. 마약에 이미 중독된 사람들이 사회의 시선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전문가와 중독 경험자들은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식이 변한다고 해도 정작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면 무의미할 겁니다. 구티비 취재 결과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재활센터, 상담기관이 늘어나는 중독 인구를 수용하기엔 너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새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고 심지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당장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은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 확산되는 현상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적인 위기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마약 중독을 예방하는 사회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대 이하가 약 60%를 차지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청년들은 앞으로의 그 노동 인력이고 또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주역을 담당해야 될 연령인데 청년 세대의 중독이 이미 위험 수준을 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중독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중독이 됐다면 재활 전문 시설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마약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중단하면 저는 그건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마약을 했던 사람은 정말 나 이제 하지 말아야지, 치료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자유로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마약 중독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6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마약 사범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마약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모든 곳에 공급되고 있는 건데 중독재활센터는 서울과 대전, 부산 등 3곳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2개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찾아가는 병원이라는 소문이 나면 일반 환자들이 꺼리게 됩니다. 당연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국가적인 어떤 보완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0년간 마약 예방을 위해 배정된 정부 예산은 한 해 30억 원 안팎입니다.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교 예방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재활센터 운영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마약 확산 추세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과 시설이 부족한 이유는 아직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마약 사범이 폭증하는 상황에 내년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한 곳 이상의 재활센터를 개소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산도 17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충분한 예산 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선 사전 예방과 함께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고 조용기 목사의 2주기 추모 예배가 6일 오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12,000여 성도가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잘 되고 강건하기를. 고 조용기 목사가 생전에 설교를 시작하며 불렀던 찬양을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따라 부릅니다.
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선 조용기 원로 목사 소천 2주기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12,000명의 성도와 목회자들은 고 조용기 목사가 남긴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지난 세월 금식하며 통곡하며 애타는 기도의 모습과 성령으로 충만한 때를 그리워하며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때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 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서로가 물고 찢는 불신 사회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조 목사가 한평생 외친 목회사역, 부흥사역의 핵심이 되는 요한 3서 1장 2절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온 축복을 받기 위해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긍정의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나 조용기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서 삼중 축복, 오중 복음, 사천 영성을 펼치셨는데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고 나서 부정적인 얘기, 원망과 불평하라면 안 됩니다. 가족 대표로 인사를 전한 조민재 국민일보 회장도 성도들에게 조 목사가 남긴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유지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추모 예배 이후엔 조 목사의 희망 목회와 부흥을 주제로 목회자 컨퍼런스도 진행됐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남긴 순복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성도와 목회자들의 노력은 2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에서 큰 우려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도보순례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해당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핵오염수 투기 말고 대체 방안 마련하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국교회 연대가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중단을 위한 서울 지역 도보순례 및 우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연대는 종로 5가역, 독립문역 서울역 등 서울 지역 6곳으로 흩어져 출발했습니다. 종로 5가역 근처 한국기독교회관 앞 시위 참여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진영 사무총장이 도보순례 취지를 밝혔습니다. 생태적인 범죄에 대해서 함께 규탄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번 행진을 통해서 계속 좀 진행됐으면 하고.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한 시위 참가자들은 오후 7시 30분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참여자 100여 명이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인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연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日本では教会でこの福島の問題であまり何も行動できていないのでとても申し訳なく思っています. 끝까지 잊지 않고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투쟁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고지곳대로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앞으로도 더욱더. 도보순례와 우산 시위는 지난 7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역 NCC 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전남 동부,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고 마지막 지역으로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여자들은 오염수 투기를 멈춰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식들, 손주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지금 생선을 못 먹을 위기에 처했어요. 방사능 해양 폐수를 멈춰달라, 투기를 멈춰달라 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가지고. 연대 측은 오는 7일 서울역에서 일본 대사관 앞까지 행진하고 도보순례 마침 기도회를 끝으로 도보순례와 우산 시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지난 5월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콘서트에서 부산 출신의 한 작가가 디지털 페인팅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여러 국가를 다니며 자연과 환경을 중점으로 작품 활동을 한 김유라 작가인데요. 최근 부산에서 월드 엑스포 유치와 선교지 지원을 위한 전시전이 열렸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콘서트에서 선보인 디지털 페인팅 작품 한국의 김유라 작가 작품입니다. 한국인 작가의 작품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당시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작가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비상이란 주제의 전시회를 부산의 한 갤러리에서 개최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다양한 곳에서 경험한 문화와 그 나라의 자연환경은 김 작가에게 큰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에서
디지털 페인팅 콘서트를 선보일 만큼 다양한 색채의 작품이 이날 전시장에서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새를 통한 작품을 전시하며 자연환경과 인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새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김 작가는 밝혔습니다. 새라는 존재 자체가 약간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새가 또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게 개체수가 줄고 있고 많은 종류들이, 그리고 또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새들이 제일 먼저 이거를 반응을 한 동물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보니까 새가 굉장히 이게 흥미로워서. 이날 전시회에선 우간다에서 온 외교사절단과 부산시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전시회가 양국의 우호를 다지고 교류를 트는 기회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 이사장 김성관 목사는 함께 협력하는 우간다와 주변 아프리카국을 통해 부산 엑스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번에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우리 국가적인 과제, 부산 최고의 과제를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41명을 초청을 하고 특별히 장관님과 대통령 수석 고문님과 이분들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 사역을 위해 유니온 비전 미션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이준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용욱 종무실장이 5일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해 송태섭 대표회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날 문체부 내방에는 종무실 정규식 종무 2담당관과 백중현 종무관이 함께했으며 한교연은 이영한 삼임회장과 최귀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용욱 종무실장은 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국가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송태섭 대표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큰 위기라며 정부와 교계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 교인들이 고국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위기에 봉착한 한국교회가 다시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피롤라 변이의 국내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오미크론 BA.286이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는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되고 있으며 증상은 경증으로 동거인, 직장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변이는 덴마크 12건, 스웨덴 5건, 미국 4건 등으로 지난 4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32건이 확인됐습니다. 6일 진행된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은 배제되고 EBS 연계 체감도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능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출제 방향에 대한 자료를 내고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연계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자 했다며 연계는 영역별, 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 지문, 자료, 핵심 제재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하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타인과 교류가 없는 사회적 고립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민 실태조사 등 관련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통합위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립 은둔자의 규모와 원인, 지속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생애 주기별로 관련 사례를 조기 발굴,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통합위는 고립과 은둔을 총괄하는 법무처 컨트롤타워는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고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사업 연계 및 성과관리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운영으로 도마에 오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자원봉사 등 인력 7,70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새만금 잼버리 태풍 대비 업무에 지방공무원 등 인력 7,729명이 차출됐습니다. 현장을 떠나 각 지자체 숙소로 흩어진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8개 지역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이 긴급히 업무에 투입됐고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총 4,044명이 차출돼 가장 많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5일 북한과 러시아의 밀접 접촉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에 관한 북러 간의 논의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공개적 약속을 준수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지 말 것을 북한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런데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러시아 용병단체인 바그너 그룹을 테러단체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BBC가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테러 조직 지정 권한을 가진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은 바그너 그룹에 대해 그들은 그야말로 테러리스트라며 이번 지정안이 이를 영국 법률 안에서 명확히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테러법에 따라 테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조직에 가입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가 되며 해당 조직의 자산은 테러 조직 자산으로 분류돼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삼림 벌채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환경장관은 현지 시간 5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아마존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달 아마존 내 삼림 벌채가 지난해 8월과 비교해 66.11% 줄었다며 이는 전 정부에서 보였던 퇴보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 보호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정권에서는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대규모 열대우림 개간과 삼림 벌채를 허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환경 훼손이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에서 길을 내기 위해 명나라 때 축조한 만리장성의 일부 구간을 굴착기로 뚫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북경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산시성의 만리장성에 속하는 32장성의 토성 일부 구간이 훼손됐습니다. 현지 공안당국은 지난달 24일 장성을 훼손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형 굴착기로 장성을 넘은 정모 씨와 왕모 씨 등 인구 2명을 체포해 형사구류하고 훼손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멀리 돌아가는 것이 번거로워 장성을 허물어 길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허문 장성의 폭은 차량 2대가 교차 운행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주변에 32개의 마을이 있어 명명된 32장성은 중국 국가급 명승지로 등록됐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가을이라기엔 다소 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후덥지근하겠는데요. 남은 한 주간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아침 저녁은 갈수록 선선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간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9도, 광주 31도, 부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인식에 너무 안주해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부족한 재활시설도, 편견을 갖고 보는 사회적 인식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